예전에 노인 연기를 위해서 분장을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분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비죠? 근데 이제는 분장이 필요치 않은 나이가 됐구먼요. 제가 처음 노역을 시작한 것이 아마도 대학 시절 21살 때였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노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도 이해도 없이 그냥 늙음이라는 것만 전제하고 해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새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과연 100년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을 넘게 살고 있는 노인이 4,587명입니다. 90세 이상 노인도 매해 4,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죠.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아이고 100살까지 살면 뭐하니? 아이 나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제 더 살면 어쩔까 몰라. 백이 없어. 백이 없어 이렇게 오래 살았어. 자네 왜 왔어? 염나 저 왔니? 너 살 바꾸면 살았는데 이제 와야죠.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100년의 시간. 과연 초고령자들은 어떤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관찰을 통해 본 100세 인간의 특별한 사생활, 그 궁금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곡송의 한 마을. 이곳엔 홀로 큰 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88살의 임부남 할머니가 있습니다. 집안은 조용하다 못해 하루 종일 정막만 흐릅니다. 올해는 그냥 꼭 죽을 거면이야. 눈만 감으면 죽을 거면 올해는. 빈집 같았던 이곳에 남매의 등장.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요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한 하루. 고독이 어둡게 내려앉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임부남 할머니가 어디론가 부지런히 향합니다. 20여 분 걸어가야 하는 꽤 먼 길. 뉴집인지 주인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섭니다. 반가운 소리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순천댁. 임부남 할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나가서 못 오고.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오긴 했지만 왠지 어색한 두 사람. 다 싹싹 쓸고 닦고 번들번들한 거. 쌀 들어왔어? 딸? 농사짓는 들어와. 안 들어왔어 안 지금. 산에를 산밭을 막 올라가. 고무용 쓰이고 다 쓰여놨어. 이제 하나. 올해 안 내려와? 어? 올해. 해야지. 안 내려와 아직. 이거 참 엉뚱한 답변만 오가는군요. 곧이어 침묵이 흐릅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뜨는 할머니. 이렇게 급히 가버리는 이유가 있을 듯한데요.
귀도 무거워서 못 알아듣고 눈도 못 써서 수술 있어. 두 눈 다 수술 있어. 좋은 건 하나 없어. 나 몸뚱이가. 초고령자들에게 몸이 불편한 것은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관절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게다가 근력의 약 20%가 소실되면서 멀리 외출도 어렵게 됩니다. 아이차. 이런 초고령자가 불편한 다리와 허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류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관계 단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력입니다. 청력은 40대부터 난청이 시작돼 70대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경과 감각세포가 사라지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중도 난청은 세탁기 소리만큼 커야 대화가 가능하고, 고도 난청은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정도라야 들립니다. 심도 난청인 경우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초고령자들의 청력 저하는 결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거나 소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50%가 이런 청력장애를 겪고 있죠. 이럴 거면 개미 소리 것도 들려. 얘들아 평균 배차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거 보니까 답답하다고. 인간의 감각 기능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청력. 그래서 노년은 의도치 않게 관계망이 상실되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은 인부남 할머니 댁에 이웃들이 찾아왔군요. 심심해서 찾아왔다는데요. 그래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역시나 말이 없습니다. 민망했는지 고연슬의 촬영팀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여는 85, 나는 80, 여 할매는 88. 그렇게 먹었어. 일이나 가야지 이제. 놀아야지. 놀아? 놀아. 가. 몇 분도 안 돼 일어나 버리는 이웃들, 참 아쉽습니다. 아마 이따가 어머 은혜 받을게. 또다시 혼자의 시간. 함께 있어도 또 홀로 있어도 노인이기에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고립감은 누군가와 함께 살면 해소되는 것일까요? 충청남도 서천에 살고 있는 96살 시어머니와 70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었던 며느리는 퇴직 후 뒤늦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여기다 뭐 심을 거예요? 여기다 뭐 심어? 뭐 심으기 저기 꽤 같은 거, 코 같은 거 심어야지 뭐디요. 꾀하고 콩하고 심는데 여기다가 옥수수 조금 사다가 심을라. 옥수수 못하라 옥수수 심었어. 여기다 너 심지 말고 저기 저 담장지 쭉 가면 심으면 옥수수 퍽지워. 괜히 물어봐 빈잔만 들었습니다. 농사일만큼은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죠. 신종훈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전 집안의 결정권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있었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놓은 수저를 냉큼 정리해버리는 며느리. 너무 많이 꺼내놓은 것 같아 수저통에 다시 담는 건데요. 이런 행동에 시어머니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작은 일인 듯 보이지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살림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늙은이 먹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눈칫밥을 먹게 되네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어디가 있어? 다 그렇지. 자신이 먹은 밥그릇은 꼭 설거지해 놓는 시어머니. 그래야 밥값을 한 기분입니다. 이것저것 치우다 보니 식사가 늦어진 며느리. 젊은 시절 며느리는 호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지가 어머님하고는 말 안 해요. 딴 사람하고는 잘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그냥 너무 당신 것만 알으니까 나는 이제 꽁하고 이제.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하며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두 여인. 서로의 자존심 대결은 일상이 됐습니다. 봄 지나가면은 스키 차고 그러면은 탕나잖여. 그래서 말려서 병에다 넣어놓으려고. 저기다 내 것도 없어 씌우라고. 아 시아버지 병에다 넣어놔야지. 이제 얼마 있으면 심을 썩니 뭐 부영자는. 벌레 생겨서 못 살아. 벌레. 여기 이제 벌레 생기면 이제 막 맨날 벌레 잡다가 뭐해서. 신기 생기면 또 아니 벌레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지. 뭐러느라고 죽으면요. 내 말은 안 듣고 꼭 너무 얘기만 들어 그냥. 심을라나 못 심을라나 모르네. 맨날 그러나 무슨 말이야. 맨날 그 소리 맨날. 예전 같으면 호통 한 번 치고도 남을 법한 상황. 그러나 시어머니는 참습니다. 늙으면 사람도 안 따려. 늙으면 가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요. 늙은 사람 사람 죽어도 안 가. 이제 늙으니까 되지 넘어오라서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아. 집에서는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죠. 남 가면 너무 오래 사는가 싶어서. 시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일거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고집스럽게 밭일을 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구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인간은 평생에 걸쳐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밭농사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나 죽으면 이거 다 안 해요. 못해 먹어요. 내가 살았던 게 내가 그거리 나중에 뭐 하들 못해요. 톤내서 다 사세요. 서너 질지 너도 질자 못 오는 거지요.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밭을 지켜나갈 겁니다. 백세가 되면은요, 집방에 앉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 보셨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백세가 돼도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그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과 함께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욕구가 있죠. 바로 독립욕구입니다.
100세가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올해 100세가 된 김기룡 할아버지입니다. 내가 1918년생이거든. 서울 용성 태생이야. 제2한강교 철교였는데 거기서 자전거 5살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했어. 자전거. 다리야 다리 이게.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죠. 속도는 느리지만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호래비 생활 혼자 40-50년 했어. 아이고. 이게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내가. 이것이 할아버지만의 빨래 노하우인가요? 한번 헹구고는 제대로 짜지도 않고 널어놓습니다. 비눗물이 그대로군요. 이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게 헹겼어? 뭐? 빨래 빨리 했잖아. 깨끗하게 헹겼냐고. 그 깨끗하지. 저 2번째 빠른 거야 2번째. 2번째 때도 하나도 안 갔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여기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도 100살 노인네가 빨래하고 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100세에도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느낌입니다. 그럼 100세에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보내는지 좀 더 관찰해 볼까요? 상해떡입니다. 적절한가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딱 이 시기 혹해서 어깨를 혹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두 방 안에 놓여 있죠. 모든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밖은 시원한 냉장고가 되고 벽면은 편리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이걸 뭐는 줄 알아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소다냐 식소다. 파스 뭐 이게 파스 파스 이거. 뭐가 이렇게 많어? 그럼 물이야 물. 이거 치워야 되지 않아? 이걸 방 좀 치워야 되냐고. 괜찮아. 이거 물병 되나? 그건 알고 놔줘. 뭐. 이거 청소 싹 해줄까? 간다 하지 마. 왜? 그만둬. 아이고 여기 좀 청소 좀 싹 해야 되겠어 내가. 아니야. 해줘야 되겠어. 괜찮아. 아이 괜찮게 뭐 괜찮아. 이렇게 방바닥도 엉망진창인데 치우고 닦고 치우고 한번 청소 대청소 해드려야지. 이 지저분한 공간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건의 위치를 보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생존에 필요한 생활 도구를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 안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으로 최적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살리면 내가 여기서 밥 해먹고 이제 하기 싫어. 이제 라면 두고 있잖아. 라면 끓여서 먹고 아주 몸에 배서 괜찮아. 100세가 독립 생활을 하기 위해선 깨끗한 공간보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저분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이거 안 깎으면 가져와 건질건질해. 거울도 없이 가위로 면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까지. 지저분한 가위로 대충 수염을 깎습니다.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위가 지저분한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또 백내장 있어서 백내장 이것도 그때 화에 비워. 초고령기엔 좀 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행에 맞춰 인간은 스스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 찾게 되죠.
김기룡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만 5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죠.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이곳을 결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창자로 보면 감옥이야. 집이 아들네 집 가면. 어? 밥만 먹으면 두고 이렇게 앉았다고. 나는 여기 있으면은 밥 먹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빙 돌다가 와있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초고령자의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100세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삶을 살아야 하죠. 공간이 지저분해지는 이유 역시 손이 잘 닿는 곳에, 그러니까 최적화된 장소에 물건을 쌓아두기 때문인데요.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려는 초고령자들의 이런 행동은 공간뿐 아니라 정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일거리가 태산이네. 새벽 6시. 오늘도 어김없이 김원님 할머니는 빨래를 걷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다림질로 시작됩니다. 19에 결혼했어. 맨날 이것만 하고 살았어. 매일 다림질하는 옷은 출근하는 아들과 손자의 것. 와이셔츠는 물론 속옷까지 정성껏 다립니다. 세탁기에서 봐는 쪼글쪼글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줘 이거를. 하지만 가족은 이런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어머니 좀 쉬어. 내가 할게. 에? 힘들어. 이건 안 나도 이거 오만 돼. 아유 힘들어. 아이고 고고 앉아. 그러니까 화장실에 좀 다녀와. 고고 앉아. 한 번만 다녀와. 얼른 해야지. 얼른. 고고 앉아. 네. 내가 할게 내가. 나는 대인이가 팔짱 봐봐. 최근 많이 쇠약해져 있어 가족이 다림질을 만류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3시간째 지금 하고 있어. 대단하셨습니다. 절대 있잖아 자기 하는 거난안 줘. 됐어. 이것만 어머니 이거. 세상에, 이불보에 수건 하나까지도 모두 다림질을 해놓았네요. 너무 힘들다. 네, 주름 하나 없이 펴놓은 빨래. 임무를 완성한 할머니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을 낼 뻔한 때도 여러 번 있었죠.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일 실랑이를 벌이지만 소용없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몸이 무척 안 좋으시거든요. 어젯밤에 잠도 한숨도 못 주무셨는데 당신이 평생 하시는 일이니까 기어이 하시려고 그러면 체력이 너무 약해지셔서 지금 한번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쉬시라고. 어머니 할 수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뭐든지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너무 무리하시니까 그렇지. 대림이가 어디 갔어? 사라진 다리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금세 포기할 줄 알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네, 결국 찾아내고 말았네요. 대림이가 콩고를.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렇게 다림질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일까요? 시집살이를 40년 동안 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한번 혼나지 않고 살았어. 가난한 시절 할머니는 다림질과 삭바느질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다림질은 젊은 시절부터 할머니가 가장 잘하고 인정받는 일이었죠. 이게 내 직업이야. 90평생 직업이야. 나 지금 고집인데 다 해.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어. 90 안 같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가장 잘하고 인정받았던 일들이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인정받은 일을 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심리는 초고령자가 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노년기엔 새로운 일이나 경험을 피하려 합니다. 대신 익숙한 일들을 선택하려 하죠.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려는 욕구, 즉 정서적 최적화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행동들은 바로 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